혹시 퇴직한 지 한 달 만에 2번이나 일을 바꾸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전에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 후 두 회사에서 전혀 다른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5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고 그동안은 건물의 공조설비 일을 해왔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바로 했으니 30년 가까이 했네요. 제가 했던 업무는 나이가 들면 버티기 힘든 직업입니다. 특히 주야간 근무는 사람을 아주 페인으로 만들지요. 밤낮이 바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버티다 더는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회사를 떠났습니다. 처음 나와서 한 일은 공항에서 카트를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도 많이 하고 월급은 28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해서 고민 없이 지원을 했었지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단순 카트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손님들이 먹다 버린 음식물 남은 것과 온갖 쓰레기를 수거해서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 역시 버티지를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업무 강도를 보면 제가 몸이 아파서 그만둔 원래 직장과 차이가 없었으니까요. 이후 또 다른 일을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배달일입니다. 배달일이라고 하면 새삼스럽게 들리시지 않을 겁니다. 워낙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 정보들도 넘쳐나고 당장 바깥에만 나가보면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고향 친구 하나가 코로나 때 잠깐 배달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몇 달 하고 그만뒀지만 저에게 그런 말을 줄기장창 했었습니다. 마음 먹고 집중해서 달려들면 한 달에 6, 700 버는 거는 너끈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배달일이란 게 최후의 보루처럼 항상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공항일을 그만두고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도 앱을 깔고 바로 배달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 하는 만큼 벌이가 된다는 말이 있으니 당장 급한 제 입장에서는 쉽게 고를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실제로 해보니 신기하게도 정말 바로 콜이 떴습니다. 왠지 두근거리기도 하고 그 일을 약 보름째 하고 있는데 역시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장마도 있었고 폭염까지 더해져 헬멧하는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물병 하나로 버텨보지만 택도 없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곳도 없고요. 한 병에 500원씩 하는 물을 매번 사 먹으려면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싫어하는 주인들이 많습니다. 눈치 보며 말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세상 인심이 물 한 병에도 각박할 만큼 모두가 살기 힘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하루 일하면 6만 원 정도는 법니다. 제가 초짜라 그런지 빨리빨리 다니지도 못하고 게다가 요즘은 콜비가 워낙 저가가 많습니다. 이게 배달비가 뜨면 제가 그 가격을 보고 선택해야 하는데 처음엔 3,000원 넘는 비싼 것을 주로 받았다가 요즘은 2,000원 정도 하는 것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나오지요. 하루에 2, 30건을 배달하고 있다는 게 말이지요. 이거저거 빼면 사실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친구가 말한 6, 700이 이제는 이미 옛날 버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야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바깥에 나가기를 싫어해서 집안에만 꽁꽁 머무르며 배달 밥을 시켜 먹었고 지금처럼 배달일 하는 라이더들이 많지도 않았을 테니 경쟁이 덜 치열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친구 말만 너무 믿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친구한테서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국 저는 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기술도 없고 몸뚱아리 하나 있는 제가 넘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벽이기 때문입니다. 막상 해보면 이 일은 사고 위험도 높고 혼자서 도로 위에서 지루하게 싸움을 해야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위와 피로와 씨름해야 하고 손님들 컴플레인도 견뎌야 하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꾸준히 일정 금액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이만이라도 해야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제가 마음이 더 불편한 이유는 아내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지금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키도 150이 간신히 넘고 몸도 아주 왜소합니다. 누가 봐도 약하게 생겼는데 그 몸으로 일한 지가 10년 가까이 됩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몸도 빌빌대고 하니까 저 도와준다고 일찌감치 식당 일을 시작한 겁니다. 워낙 조리사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그거 활용한다고 시작한 일이 벌써 그렇게나 돼버렸네요. 아내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주 파김치가 됩니다. 불쌍해서 도저히 못 봐줄 정도이지요. 와서는 또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아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저에게 바가지를 긁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퇴직한다고 했을 때도 그만큼 참았으면 오래 참았다고 지지해 주었고, 퇴직 후 시작한 공항 쓰레기 처리하는 일을 접는다고 할 때도 실은 내색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그 힘든 곳을 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배달일까지 그만둘 수 있겠어요. 하루에 5만 원, 6만 원 들어오더라도 그거라도 해야 아내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갚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술도 못 먹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 동안 소주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저라고 왜 안 먹고 싶겠어요. 가슴에서 천불이 나는데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그걸 술로 왜 잊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단돈 몇만 원이라도 써야 하는데 그걸 쓴다는 건 제 스스로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와이프라는 사람은 그 천방지축 아이들 식판에 급식 나눠주면서 온종일 서 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술이나 퍼먹고 있다는 건 도저히 사람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 못 참으면 일 끝내고 편의점에서 막걸리 하나 사서 어디 한적한 벤치에 가서 마시는 거, 그게 제가 저의 가슴을 달래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에 배달 일을 나섭니다. 지구온난화로 한국 날씨가 동남아가 돼간다는 둥, 외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른다는 둥, 이런 기사가 텔레비전에서 수백 수천 번이 나와도 저는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깟 더위와 날씨, 그보다 저를 더 많이 괴롭히는 건 제 스스로에 대한 제 마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저 자신이 왜 나는 이렇게 바보 천치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아내도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고생만 시키는 빵점짜리 가장입니다. 가난. 누군가는 가난이 그저 불편한 거라고 하던데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난. 그것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죄입니다.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강력한 올무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토록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는 지질이 운이 없는 인생을 타고 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지난 인생사를 말씀드려도 괜찮으실지요? 저의 지독한 슬픔은 제가 태어난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